소개를 제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더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이걸로 맞춰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소속된 기관은 현재 지금 전남 스마트 심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일반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라든지 학생들을 만나긴 하는데 여기 교회에서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서 되게 더 반가운 마음으로 저도 배정을 받고 네, 또 열심히 왔는데 또 교회니까 저도 되게 더 행복하게 같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기 전에 우선 큰 주제가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부모 역할이었거든요. 이제 고민하면서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시대, AI가 워낙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보호자라고 조금 명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좀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인공지능 세대에 어떻게 역할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혹시 과의존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고, 네,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네, 사실은 제가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부목사 사모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약간 쫄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면 약간 쫄는데, 근데 되게 따뜻한 분위기로 맞아주셔서,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의조는 예전에는 이제 중독이라는 말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할 때만 해도 실제로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이 실제로 중독이란 단어를 들으면 내가 너무 그럼 중독자야? 내가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과의존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보통 학생들은 이거 퀴즈 하면 이제 목매거든요. 근데 아까 가위바위보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퀴즈를 볼 건데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그림이 나올 건데 뭐가 있는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아이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4개가 있으면 4개. 4개가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네. 유튜브? 네. 넷플릭스. 거의 정답인데요. 와, 이게 사실 잘 못 맞추실 줄 알고 섞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있던 거는 지금 아이들이, 맞습니다. 와, 신세대시구나. MZ시죠, MZ.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요즘 브롤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롤이 지금 한창 아이들 사이에 실제로 만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요식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여러분들은 SNS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다들 젊어 보이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제 이런 부분들.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막 말씀, 막 이런 거 듣기도 하고 찬양을 계속 돌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웹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거 딱 보면은 1초 만에 바로 맞춰요, 애들은. 네, 그래서 요렇게 보통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 너무 잘 맞추셨네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 자녀가 혹시
유아기다, 영유아기다. 내 자녀가 영유아기다. 아니면 내 담당 아이가, 그러니까 교사시면은 내 담당 아이가 영유아기다. 네. 그 다음에 유초등부다. 유초등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다. 네네. 골고루 있으시네요. 그 다음에 대학생 이상이다. 네. 있으시고. 나는 자유다. 혼자. 네. 다 각자 아마 속해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부모 교육을 가면요, 이제 엄마 아빠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래, 오늘 이거 듣고 내가 너를 고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지?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들은 다 거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나예요. 나는 하루 중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체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스스로 디지털 사용 습관을 내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기에 대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없이도 우리는 다른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콘텐츠, 아까 있는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는지, 한 몇 개 정도 해당되세요, 여러분들?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찍으려고 하셨어요. 네. 제 센스 있죠, 그래도. 네, 좋습니다. 열심히 찍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갈 건데요. 실제로 우리 세대들을 조금 구분을 간단히 해보면 요즘 MZ세대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X세대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죠? X세대는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X세대의 이메일이라든지 문자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톡보다도 그냥 문자가 편하다라고 하는 게 X세대고, 그 다음에 M세대가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SNS가 조금 많이 활용이 돼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있는 시대고요. 그 다음에 Z세대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영상 통화로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는 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011년생부터 알파 세대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 주 중에 화요일 날도 제가 어린이집도 갔다 왔어요. 어린이집이라는 건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영상을 5세, 4세인데도 이미 너무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게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시리야, 진이야,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너무 대화를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세대인데, 근데 요즘 초근에 이 베타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베타 세대.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알파 다음에, 그 다음에 A, B 순서대로 학자가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베타 세대라고 해서 실제로 2025년생부터 출생하고 있는 이제 이 아이들인데요. 실제로 이 아이들은 AI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실제로 이제 패드에다가 학습을 하면 AI가 맞춤으로 공부를 해줘요. 그래서 각 아이들마다 이제 성적순 이렇게 좀 기준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초개인화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장로님하고 또 목사님, 권사님과도 조금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초개인화 시대가 더 많이 이제 활성화 됐어.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서 이렇게 막 모이셔서 막 오손도손 따뜻하게 얘기하고 막 가위바위보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좋고, 나도 나중에 오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지금 모두가 집에서 그냥 자기 방 안에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게임할 때도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방 안에서 전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만들어 보셨나요? AI로 내 캐릭터 얼굴 만들어서 왜 카톡의 프사에다가 막 어떤 분들 올려놓으시고 막 그렇게 꾸미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아바타 만들기들도 실제 아이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쇼폼이라고 해서 실제로 2025년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앱이 1위 이제 쇼폼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짧게 짧게 뭔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보면 실제로 그 뭐 ASMR이라든지 소리로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요 찬양을 하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SNS에서 또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그때 봤는데 또 보게 되네 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보여지는 대로 보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냥 보고 싶어서 봤다가 나중에는 그냥 따라서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챌린지도 많이 하고, 뭐 연예인들의 막 그 춤이라든지, 그래서 릴스를 계속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악뮤가 나오면서, 네, 이제 그 뭐죠? 그 낙원 해가지고 막 그 춤추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지금 공유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인스타를 하실까요? 인스타를 하신다. 하세요. 네네. 약간 뭔가 손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죠, 지금? 네. 저도 약간 교회니까 자꾸 조심스럽네요. 되게 조신해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인스타 안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상들을 올리기 위해서 혹시 여기에 나는 솔로다, 뭐 아니면 데이트를 한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있으신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보통 이제 막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같이 실제로 이렇게 막 카페를 가거나 할 때 유독 먹기 전에 잠깐, 잠깐, 잠깐 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올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도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청소년들이 한 67.9%가 이런 자동화 이제 컨텐츠라든지 AI를 다 사용해 본 경험들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주로 대학생들을 조금 많이 사랑하다 보니 대학교에 많이 있으면 학생들이 지금 과제를요 거의 AI에게 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다 돌려요. 그래서 그 이제 과제할 때 그냥 전날이나 직전에 그냥 AI한테 물어보고 과제를 제출하기도 하고 실제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활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부분들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상담을 저는 한 15년 정도 학생들 뭐 이렇게 성인 대상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 AI하고도 상담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상담했는데 AI에도 해도 괜찮겠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AI가 하는 상담이 장점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제 초기 접근이라든지 이런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입들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윤리적 책임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깊이 있는 공감 이런 것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위협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앱 혹시 요거 아시나요? 제타?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제타랑 그다음에 저기에 있는 보면 그 여기 있는 크랙은 실제로 그러니까 캐릭터로 같이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무한대로 이걸로 채팅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자녀 아이였는데 그 학부모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요즘에 우리 애가 제타를 계속해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엄청 감성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나는 뭐 집에 가면 사실 엄마는 처음에는 조금 약간 다정하고 따뜻하고 하다가 사실 엄마 아빠도 피곤하면 저희도 짜증이 나잖아요. 늘 친절할 수는 없는데 얘네들은 한없이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타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지 않고 이 친구랑만 얘기하게 되는 이런 현실들도 보게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특징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뭔가 밈이라든지 쇼폼이라든지 뭔가 짧게 짧게 빨리빨리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단기적으로 좀 만족감을 줘야 되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도파민을 막 자극을 해서 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걸로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사실은 대화라기보다는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바로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른 세대들은 내가 겨우 이제 검색을 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바로 그냥 AI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 TV에서도 보면 놀면 뭐하니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학생 이제 유재석이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 그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단순히 아이들한테는 장난감이 아니고 실제로 나한테 완전 끈끈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비서처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돼 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아이들하고 있을 때 심판인지 아니면 나는 코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면 아이한테 너 또 하고 있어. 하지 마. 이렇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코치의 역할로서 너 지금 뭐 어떤 것 때문에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판인가? 아니면 나는 코치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의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볼 텐데요.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이미지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톡도 보면 캐릭터들로 대화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막 말도 안 지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톡을 사용하기보다는 DM으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익명성 때문에 되게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선 되게 당당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쇼츠라든지 알고리즘을 따라서 가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심리들을 좀 살펴보면 현실에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여기 이제 게임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사들이거나 하면 실제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나는 현실에서는 꼴찌인데 게임 안에서는 내가 최고의 1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경우, 이제 저희가 이 스마트 심센터가 강의들도 진행이 되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실제로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학부모님하고 아이를 같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보면 되게 괴로워서 아니면 힘들어서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회피의 도구로 실제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내가 막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뇌 발달은 잠깐 보면 아무래도 자율신경계부터 감정의 뇌까지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제 25세까지는 사고의 뇌가 계속 발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25세가 되려면 아직 충분히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고의 뇌가 계속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좀 빠져드는가? 사실 스마트폰에는 뭔가 이렇게 높은 강도라든지 자극들이 계속 주어지고요. 사실 책에는 보면 저희 성경책도 이제 뭐 파란색, 뭐 빨간색 요 정도 있고 까만색 글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에는 막 번쩍번쩍 막 불빛이 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뭔가 내가 자극할 만한 것들이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빠져드는 이런 경우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뭐 사회 요인, 기술 발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가정 집 안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영상 방영된 게 있었는데 도파민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 모두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또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으로 만나는 친구들을 아무래도 부모님이 바쁘다 보면 이런 그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어플로 이제 시간을 좀 조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 관리가 안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계속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냥 잡히면은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소리가 안 나는데도 내 거 소리 난 것 같아 하고 하면서 보게 되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진동이 분명히 울리지 않았는데 진동이 느껴져. 막 이런 증후군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친절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고 사랑을 주는데 늘 친절하지는 못해요. 피곤하면 갑자기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AI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끝까지 네,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쇼폼에도 어쨌든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생각은 없어지고 내가 그 화면만 계속 보고 있게 되는 이런 현실들을 지금 보게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각의 주요 문제들을 지금 이제 게임부터 시작해서 딥페이크까지 이렇게 조금 살펴볼 건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게임을 조금 하시나요? 네, 또 여기에서도 뭔가 손을 들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게임이 실제로 예전에는 그 막 학생들 PC방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안에 워낙 자연스럽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스마트폰 가지고 주로 활용을 해요. 예전에 PC방에 진짜 제가 상담하던 친구는 엄마가 매일 PC방에 가서 붙잡아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애가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집안에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여기 보면 지금 사행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아이들이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사행성이라는 게 뭔가 내가 행운을 바라는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아이템들 같은 것들을 계속 사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도 자기 친구들이 자꾸 기프티 카드로 이제 아이템을 자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 돼. 근데 엄마 다른 애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막 참고 있는 애거든요. 교회에서도 좀 조용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 왜 나는 왜 못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빠져들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연령 실제로 4세, 5세 아이들도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갔던 이제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5세인데도 게임들을 지금 막 즐겨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확률형 아이템, 이거는 뭔가 이제 희귀 아이템들을 내가 획득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레벨업이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막 도파민이 자극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새벽 6시만 되면 눈을 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가진 않겠죠, 애들이. 새벽 6시에. 그 6시에 아이템을 획득하려고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아이도 계속 엄마 6시에 좀 깨워줘, 깨워줘 이렇게 하는데 자라, 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매일 접속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것도 끌려다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완전히 과몰입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는 게 왜 위험하느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스마트폰 안에는 사실은 그 도박 관련된 문자들도 실제로 홍보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쪽에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주로 여기 전남권의 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고 물어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뭐 도박 관련의 홍보 문자나 전화들을 받은 경험이 적기는 한데 실제로 광주나 이쪽으로 근데 요 근방에만 가도 실제로 이런 전화들이나 문자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도박 관련해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바카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렇죠? 제가 도박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카라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 같아요. 그냥 두 개의 카드 중에 합이 9에 가까우면 그냥 그거를 이제 돈을 획득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게임인 줄 알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경찰에 검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왜 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는 그거 게임인 줄 알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초등부에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연령에 맞는 게임이기도 해야지만, 실제로 이게 혹시나 도박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작년쯤에 실제로 그 한 반에 한 명의 친구가 도박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반 전체가 다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우리 애들이 뭐 하겠어? 라고 사실은 선생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조금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퍼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고등학생들은 뭔가 조용한데 약간 띠리링 뭐 이런 소리라든지 약간 빵빠레가 울린다든지 그러면 그게 실제로 도박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을 많이 하게 되면 애들이 도박을 해도 괜찮은 건가? 별로 나쁜 게 아니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꽁머니를 줘요. 그래서 꽁머니가 뭐냐면 공짜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한 5천 원, 만 원으로 도박 한번 해봐라고 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그걸 해요. 그래서 따는 줄 알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못 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잃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 중학생인데 빚이 1억을 지게 되고 5천 원으로 시작했다가 빚이 1억이 되고 이 학생들 특히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 이 속도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하면 왠지 따당할 것 같고 왕따를 당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애 중에는 이제 학교 폭력에까지 가담이 되는 그래서 왜 너 안 해 하면서 실제로 폭력을 당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스마트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참 좋은 도구인데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웹툰은 한창 많이 했는데 요거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유통 경로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NS에 보시면 그 아까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릴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메신저 증후군 아마 선생님도 많으실걸요. 유년부 단톡방 그 다음에 뭐 우리 셀 단톡방 목장 단톡방 뭐 이렇게 각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교육자분들이 엄청 많을 거죠. 여기 소속도 되고 저기 소속도. 근데 사실은 이게 메신저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면 한 몇백 개가 그냥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이제 막 피곤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메신저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SNS 기쁨 여기 보면 강박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학생들은 SNS를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와, 나는 저 옷 못 입는데, 와, 나 저거 음식 못 먹어봤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은 SNS 상에서는 좋은 것만 올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슬프거나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들만, 기쁜 것만 누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을까요? 카페인 우울증. 왠지 그 커피 카페인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우울증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 내가 계속 목매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페이스북은 좀 많이 죽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인스타에서 계속해서 이것들 목매다 보니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이걸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여전히 비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카톡을 얘기했는데요. 이걸로 인한 이제 사이버 폭력들도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초등학생들 안에서도 이 단톡 안에서 은근히 따돌리거나 그 안에서 사진을 이제 학생들의 이제 괴롭히는 사진을 학생들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올려서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폭력이 주로 행해지긴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제 가짜 뉴스도 많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랬다고 하면서 갑자기 놀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했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과의존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버 폭력에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실제로 지금 가장 또 지금 심각한 부분들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이 마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박 때문에 돈을 구하기 위해서 마약에 대한 뭐 이렇게 그 심부름꾼처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이버 폭력에서 제가 상담 중에 했던 친구가 그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다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당 5천 원씩 팔아 넘기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그거를 막 애들이 협박하면 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내 개인정보는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라도 절대 공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유혹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이제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영상인데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잠자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 머리맡에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나는 스마트폰은 멀리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거 보다가 자려고 하는데 못 자요. 그래서 한 새벽 3시에 자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학교 가잖아요. 1교시 때 제가 보통 강의 갈 때 1교시에 있으면 애들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다 이렇게 눈 감고 있어요, 애들이. 잠을 못 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영상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게 이 딥페이크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딥페이크? 한창 이제 뉴스에서 많이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 야한 동영상이, 그러니까 그 사진에 이제 음란물 사진하고 실제로 다른 얼굴을 이제 조합을 해서 실제로 이런 범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딥페이크의 활용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실제로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게 주변에 좋은 것들로 활용하기 위한 것들인데 사실은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단톡방에다 이제 공유하거나 올리게 되면 사실은 올린 친구도 문제지만 그거를 본 친구, 그러니까 제3의 유포자들도 다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만약에 내가 모르는 링크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나는 이거는 모르는 거다 하면 무조건 그냥 클릭하지 않도록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지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또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꼭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극 추구가 되게 강한 친구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그냥 궁금한데 한번 볼까? 하면서 하다 보면 그게 범죄에 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AI하고 혹시 좀 많이 활용하시나요? 네네. 교회에서도 보면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한창 이제 박사를 수련하고 논문을 쓰면서 요즘에 논문도 AI로 다 이제 조합을 하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대가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단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악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합성이나 조작, 그 다음에 실제로 그 AI로 만든 영상들 중에 되게 멋진 배경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가짜였던 거죠. AI로 만든 거. 그래서 이런 출처라든지 이제 저작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 과의존 얘기하려고 쭉 왔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중독에서 좀 과의존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중독 진짜 빠진 친구, 심각한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감이라든지 매우 힘든 호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의존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도한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스마트폰만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현저성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다 보니 내가 이용할 때 조절하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이용 시간, 혹시 아이들 그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혹시 뭐 하고 있어요? 나주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 가나요? 아이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조금 놀기도 하나요? 집으로 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거치고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기다리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이는 그 시간에 열심히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들이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 된다. 이게 현저성이고, 그 다음에 조절 실패. 이게 학생들이 이제 그 검사를 해보면 사실은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일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로 인한 문제들을 뭐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가해존 위험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줄었다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냥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또 떠오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QR코드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여기 QR코드를 보시면 내가 나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조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기 보시면 검사를 할 수 있게 제가 아마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초집중하시네요. 3시 50분, 3시 50분, 30분. 검사 완료하시면 아마 거기에 내가 과의존인지 일반군인지 갑자기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있는데요. 그죠? 보시면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반군으로 나오셨어요. 네. 이게 또 어른들도 근데 사실 이거 검사해보면 생각보다 일반군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또 막 스마트폰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걸로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업무도 봐야 돼. 그다음에 이걸로 쇼핑도 해야 돼. 이걸로 또 막 검색도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보면 엄마도 많이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도 맨날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때문에 하는 것들도 사실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확인이 좀 되셨나요? 스스로 점검이 되셨죠? 제가 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본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스마트 심센터라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각 연령별로 이렇게 지금 검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만나면 꼭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애를 좀 어떻게 하지? 실제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이제 고위험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애 중에 제일 심각한 애는, 그러니까 거의 그 방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러 가면 머리카락 막 자꾸 이제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아까 이제 어린 자녀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는 4세까지는 되도록이면 노출은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최소하게 거의 이제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제로 그 엄마들이 식당에 가면 되게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패드가 그냥 세워져 있고 스마트폰이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편하게 밥 좀 먹자 하면서 이제 이걸 세워두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아까 그 뇌가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뭐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힘들면 약간 TV도 보여주고 싶고 스마트폰도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를 갖다가 막 밖에 놀다가 너무 힘들면 아이고 그래 이완아 조금만 보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거지 아이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 전에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늦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언급했던 게, 보통 아이들마다 제가 만나게 되면 제일 가장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이 욕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 심리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을 중요하는지, 아니면 내가 되게 관계 중심적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자유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는 되게 유능감을 원하는지, 아마 각각의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나는 저거인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보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분도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외출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까 불 껐나? 내 가스불 잠궜나? 막 이렇게 확인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내심 욕구 중에 안전 욕구가 조금 강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놀이동산 갔을 때 롤러코스터 타는데 혹시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그래서 못할 것 같아. 막 그러시죠. 갑자기 심장이 덜컥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자동적으로 또 빠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중심적인 부분들을,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친밀감의 욕구가 되게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같이 잘 지내고 싶고 재밌게 보내고 싶고 그다음에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이게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 잘 대답을 안 하잖아요. 나주교는 좀 어때요? 아이들이 대답 열심히 하나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네, 뭐 그냥 그러다가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 현실인데, 사실은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안 받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안에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그래, 누구야, 왔어? 라고 하면 그 아이는 되게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가.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되게 관계 중심적인 친구면 그렇게 또 맞아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율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약간 자유로운 영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내가 만약에 자율의 욕구가 되게 강하다면 여기 앉아 있으시는 거 되게 힘드실걸요. 지금 막 밖에 나가고 싶고, 약간 화장실도 한번 들렸다가 가고 싶고, 네, 화장실 자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돌아오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존중해주고 선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욕구들이 되게 많은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도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 실제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능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뭔가 성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학생들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몰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욕구에 따라서 내가 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냥 괜찮은데 어떨 때는 이게 좀 내 맘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그냥 보게 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얘네들을 못 쓰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는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요. 실제로 기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스마트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식하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미 뭐 노트북, 태블릿, 그다음에 스마트폰 모든 이제 여기 기기들을 다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든 사용하게 될 때 약속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아이하고 같이 합의하에 정해야지.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에 그래도 책임감을 좀 느끼거든요.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책임감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신경을 써요. 근데 제가 만나서 상담했던 엄마 중에 되게 일방적인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약속 시간을 어머니 마음대로 정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갔더니 얘가 안 지킨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혼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 아이는 납득이 안 되니까 일주일 내도록 싸운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인데 반드시 같이 정해라. 근데 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이가 되게 터무니없이 하루에 뭐 5시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납득이 되십니까? 그죠. 속으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나 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근데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한 5시간은 진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7시간. 주말에는 지금 아이들 완전 피크예요, 지금. 주일은 얘네들이 그냥 막 계속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랑도 게임하고 저 아이랑도 게임하고 시간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사용 중인 아이다라고 하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태도가 일관적이어야 돼요. 어떨 때는 기분 좋다고 야 그래 1시간 더 해 하면서 막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야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하지마 무조건 하지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애들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조금 더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근데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마음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봄이라서 좋기도 하지만 봄이라서 뒤숭숭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 내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이 일관성을 꼭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여라도 지금 내가 우리 아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과외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욕구를 반드시 탐색을 해야 돼요. 얘가 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둘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전에 권유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안 와요.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모님이 먼저 하셔도 이런 부분들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거의 이제 여기에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가정에 가보면요. 진짜 분위기가 싸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일단은 뭔가 교육을 한다라기보다 상담을 한다라기보다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막 마음도 녹여야 되고 아이도 너 어땠어?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지금 스마트폰 이걸 해결해야 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개선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계를 더 좋게 해야 되는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많이 했다고 막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아이가 더 반발심에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의 인내심이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참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못 참잖아요. 맨날 참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바라봐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 부모님들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상담을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하면 그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에 부모님들 교육 갔다가 선생님 내가 모범을 보이는데 얘가 도대체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아이는 돌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거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러거든요. 제가 책을 보고 있으면 아이도 그냥 책을 보고요. 제가 스마트폰 하면 얘도 스마트폰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는 맨날 하는데 왜 나한테는 맨날 하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 왜 나한테 자꾸 줄이라고 하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하다가 그래도 저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도대체 이해를 안 해주는 것 같다. 이거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모범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보다 제가 횟수를 확인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은 아이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도 혹시 시간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혹시 시간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네네. 시간이 정해져 있으신 부분들은 사실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하다가 보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열심히 브롤로 막 달리고 있는데 2시간 땡 해서 갑자기 끝나버리면 그 아이템 보상들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다 보면 신나게 하다가 2시간도 했는데 이게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애들이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더 화를 내기도 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만나면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 안에서 게임을 몇 번 할래? 이렇게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횟수를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학생들이 그러면 이게 그 횟수별로 몇 번 하겠다. 그 시간 안에. 그래서 그 진짜 구체적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요 한 7분 남았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내일로 넘길래요.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엄청나게 귀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보다는 횟수로 조금 확인하되 그 시간을 조금 제한 안에서 횟수를 조금 정해주시면 아이들이 사실 저는 게임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게임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뭔가 협동하기도 하거든요. 브롤에서도 되게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게임하다 보면 친구들하고도 되게 친해져요. 그래서 이런 강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간에 끊게 되면 김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아이템들을 자꾸 뭔가 돈을 주고 사거나 뭔가 기대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거나 하면 실제로 이런 도박이나 이런 접하게 됐을 때, 이거를 내가 해도 된다?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지금 기프트 카드 되게 많이 요즘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주교회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막 선물로 기프트 카드 막 충전해서 막 선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그걸 되게 막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통제보다는 수용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어쨌든 하지 마, 안 돼, 이런 자체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인다? 얘네들 지금 하고 있는데 얘가 빠져 있는데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라고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통제하게 되면 엄마가 또 잔소리하네. 아빠가 또 나한테 화내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약간 화법을 바꿔서요. 애가 만약에 게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야, 너 허리는 괜찮아? 눈은 안 아파?
실제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한테. 그럼 갑자기 얘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게임하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눈을 걱정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너가 스마트폰 하는 거, 게임하는 거는 그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혹여라도 이거 많이 해서도 눈이 뭐 나빠지기도 하고 그다음 실제로 이 거북목도 되게 많잖아요. 애들이 이 고개를 다 숙이고 며칠 전에도 제가 길에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학생들이 우르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사실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있다가 여기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실제로 어떤 친구가 스마트폰 보다가 학교가 완전 고바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내리막길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보다가 구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뼈가 나가기도 하고 팔이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예, 하다가 갑자기 팍 떨어져서 실제로 코가 진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어떤 날은 팔에 깁스하고 어떤 날은 코에다가 막 이렇게 막 해놓고 이런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를 상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할 때 내 자세가 어떤가. 예. 그래서 아주 아이들한테 기초적으로 교육할 때는 자, 이게 스마트폰이야. 자, 거리를 요 정도 두고 허리를 세워서 요 스마트폰하고 시야를 같이 맞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기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바른 자세. 네, 박수 한번 쳐주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해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점점 내려가요. 근데 아이들의 이제 이런 건강을 걱정해주고, 나 너가 걱정이 돼서라고 하면 애들이 갑자기 중학생, 고등학생 잘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엄마가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분명히 좋아합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그렇게 계속 부모님들을 조금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되게 막 오글거린대요. 내가 제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내가 뭐 너 괜찮니? 뭐 눈은 안 아프니? 이렇게 하면 막 엄마가 속에서 천불이 난대요.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 계속 하다 보면 아이가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내 생각하는 것 같네. 이렇게 반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세대에 빠르게 변하는데 잘 가요. 근데 저희 어른 세대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조금 이해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는 속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얘네들이 수정하지? 라는 생각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규칙들은 사실은 뭐 개인정보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딥페이크 영상 이게 이미지 만들어서 이게 공개하게 전달하는 순간 이제 같이 범죄에 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영상, 뭐 링크 함부로 열거나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정보 얘기했죠. 그래서 건당 5,000원씩 팔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 달라고 실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그냥 다 달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왜냐하면 얘한테 안 주면 얘하고 못 지내고 못 놀까봐 약간 손절당할까봐 이런 마음들 때문에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진정한 친구는 그거 할 때 노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인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라고 했을 때 걔가 막 비난하거나 뭐 너하고는 끝이야 라고 하면 걔가 나쁜 애지 너가 나쁜 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상황별이긴 한데 아마 요거는 다 아실 거고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인데요. 아마
어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제가 일반 기관에서 사실은 막 강의를 하는데 교회 오니까 저도 되게 감개무량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또 쉽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와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애를 좀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조금 이해하고, 실제로 스마트폰 말고 소소하게 너하고 나하고 나눌 수 있는 추억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차로 이동할 때도 아이들이 스마트폰 바로 꺼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야, 밖에, 뭐, 여기도 보니까 그때 벚꽃 엄청 멋지게 폈더라고요.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사실 구름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아이들이 눈도 좋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일상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그런 추억거리들을 조금 힘들더라도 사실 주말에 여러분들도 쉬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쉬면 아이들은 또 스마트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런 추억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는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기관에서 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PPT인데요.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회에 왔고, 나도 그래도 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배정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한 달 전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저도 고민을 하다가 어떤 얘기들을 조금 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누면 좋을까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포기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런 마음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의 발자취를 조금 따라가면서 우리도 아이들을 끝까지 좀 사랑하고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들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로 들어라. 그리고 눈으로 듣고, 그 다음에 몸으로, 그 다음에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어머니들 이제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럼 설거지 할 때는 사실은 보통 이제 구조면 아이들이 등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얘기하면 사실은 귀로는 듣는데 눈으로는 못 듣고 몸으로는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죠. 실제로는 이제 막 선생님 계시면 귀로도 듣고 얘 듣고 눈으로도 맞추고 이제 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엄청 부담스러우시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서로 귀로도 듣고 오늘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수고했다 하면서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몸으로도 움직여서 네 움직여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설거지 하다가 문득 들었거든요. 이 생각이. 내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는 듣는데 몸으로도 좀 들어야 되겠다. 얘도 안아주기도 하고 막 가서 가까이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라봐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애들이 한 번, 두 번으로 안 끝나거든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너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너를 마음으로도 이해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그 아이한테는 힘이 돼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들에 맡겨진 학생들도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면 애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표정들을 보아하니. 그래서 나주교회 이 다음 세대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사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정말 애쓰고 계시구나. 그리고 부모로서도
아, 내가 정말 그 외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막 애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조금 끝까지 바라봐주고 끝까지 귀로, 눈으로, 몸으로도 조금 들어주시면서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딱 지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귀한 강의해주신 우리 조신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